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무형근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요. 무형근이 뭔지 간단히 예를 들어보자면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볼게요. 넓이가 9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여라. 그럼 우리가 이런 방정식을 세울 수 있을 거예요. 한 변의 길이가 x라고 하면은 x제곱은 9. 그래서 방정식을 풀면은 x는 마이너스 3하고 3이 나와서 3이라는 그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겠죠. 근데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하면은 마이너스 3이라는 처음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는 성립하지 않는 해가 나오기도 해요. 이런 걸 무형근이라고 하는데, 이 무형근을 본격적으로 배우는 거는 우리가 방정식을 배울 때 배우는 게 아니라 유리방정식하고 무리방정식을 배울 때 이 무형근을 처음 배우게 돼요. 그래서 처음 무형근을 봤을 때 이런 찝찝함이 생길 수가 있어요. 내가 그동안 어떤 방정식을 세워서 실수 없이 해를 잘 구했는데 그렇게 구했던 해가 무형근이 아니었다는 보장을 내가 할 수 있을까? 그리고 지금 내가 유리방정식, 무리방정식에서 무형근은 배웠지만 또 어떤 새로운 방정식을 풀어갔을 때 내가 구한 해가 정말 무형근이 아니고 올바른 해라는 그런 보장이 있을까? 어쩌면 방정식을 세워서 해를 구하는 게 그럼 이런 보장이 없다면은 무의미한 건 아닐까? 이런 찝찝함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오늘은 이 무형근에 대해서 이런 찝찝함을 좀 줄일 수 있도록 무형근을 논리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. 우선 처음 예를 들었던 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를 살펴보면은 처음에 주어진 문제 있잖아요. 넓이가 9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여라.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를 하나의 방정식으로 보고 이걸 제가 px라고 해볼게요. 그런 다음에 이 px로부터 우리가 세운 방정식 x제곱은 9를 qx라고 해볼게요. 그리고 이 qx를 잘 푼 그 방정식의 해 x는 3 또는 x는 마이너스 3을 rx라고 해볼게요. 그래서 우리가 이 정의한 px, qx, rx에 대해서 어떤 논리적인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면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. px이면 qx이다. 그리고 qx이면 rx이다. 그리고 rx이면 qx이다도 만족을 해요. 그래서 px이면 qx이다. 여기서 이 부분에서 필요충분 조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무형근이 발생하는 거예요. 그리고 우리가 배운 유리방정식이나 무리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양변을 제곱한다거나 또는 분모에 있는 그 미지수를 없애기 위해서 최소 공배수를 곱한다거나 그게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라 단순히 px에서 qx로만 넘어갈 수 있는 방정식을 세웠기 때문에 무형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유리방정식이든 무리방정식이든 또는 우리가 또 배워갈 새로운 방정식이든 이 무형근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면은 주어진 문제에서 방정식을 세우고 그 방정식의 해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그 과정이 필요충분 관계가 아니고 단순히 충분 관계로 넘어갔을 때 이럴 때 무형근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면은 그 찝찝함이 좀 덜할 거예요. 그리고 무형근이 나오더라도 그 무형근을 제거해 나갈 때 이럴 때 무형근이 발생했겠구나 라는 그 논리적 흐름을 알고 있으면 찝찝함이 좀 덜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이런 훈련이 잘 되면은 나중에 방정식을 세우는 거 말고도 어떤 점화식을 세운다거나 또는 함수를 만들 때 초기값을 정해준다거나 또는 그 함수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상수를 넣어준다거나 함수를 적당히 변형할 수 있는 이런 유연한 사고까지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자, 그래서 오늘 무형근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요. 무형근도 무형근이지만 우리가 어떤 방정식을 세우고 함수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좀 부드러운 생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 자, 그래서 오늘 무형근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